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보일러 연관 수관 손상과 연관 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 보일러 연관이나 수관 손상에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관리자분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면 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요소들을 조금 놓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그 이쁜 우리 저 아들 요놈은 어, 저와 인연을 그렇게 많이 하질 못했습니다. 고속도로 지나가다가 제가 어떻게 우연치 않게 고속도로 사이드에서 픽업을 했는데 이름을 몰라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도로라고 고속을 빼 그래서 이름을 도로라고 했는데 우리 꼬맹이 역시 불의의 사고로 별이 되었습니다. 역시 불의의 사고의 원인은 우리의 그 못된 딸 리트리버한테 대들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저렇게 애완견을 키우게 했지만 반려견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아니면 유기견이나 어, 동물을 반려견인 키울 때는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두 마리는 괜찮은데 세 마리부터는 정말 많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한 마리는 좀 그렇지만 두 마리 정도까지는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세 마리부터 키울 때는 단순한 마음과 애정으로 키우면 안 되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보일러의 연관과 수관의 손상의 원인을 보면 보통 크게 수질 관리, 그 다음에 운전 관리, 그 다음에 장비 관리 측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관 교체에 대한 약식으로 제가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보통 연관 수관 손상의 수질 관리 쪽 측면을 보면은 우리가 그 보일러의 보충수, 응축수 탱크 보충수, 그 다음에 응축수 수중의 경도 성분, 그 다음에 용존 산소가 높을 시.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경도가 높다는 건 스케일이 많다는 얘기죠. 우리가 연수기에서 연수를 잘 해가지고 보일러에서 증발을 해서 아, 증기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응축수된 걸 다시 오더라도 그 돌아오는 부하 설비 중에 뭐 부식이 많다든가 어떤 경도 성분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용존산소는 역시 잘 알다시피 우리가 그 이 공기 중에 산소가 물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건데 이거 역시 응축수상에서는 이렇게 아마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게 이제 용존산 보충수가 찬물이 냉수가 들어갈 때 용존산소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존산소라는 놈은 한 80도 정도 되면 대기 중으로 전부 방출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응축수 들어오는 온도가 높을 때 이거하고 열교환, 그렇지. 그러니까 간접 열교환이 아니고 직접적인 열교환을 시키면은 우리가 그 용존산소를 분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질 관리에서 지하수, 공업용수에는 반드시 전처리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뭐 탈기라든가 활성탄, 샌드탱크 이런 전처리 장치를 설치해서 충분히 전처리를 한 다음에 연수기를 통해서 연수를 하고 그 다음에 보일러수로 사용을 하셔야지.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사실 그 스케일이 많이 그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연관과 연관 사이가 스케일로 붙은 보일러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다는 것보다 서너 대 봤어요. 서너 회사죠.
절대 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아무리 이걸 수질 관리 잘해도 블로우 다운 안 시키면요 문제가 여러 가지 심각해요. 그래서 블로우 다운은 정말 잘 시켜야 됩니다. 첨관제보다도 블로우 다운을 잘 시켜야 돼요. 연수기 연소 능력 저하. 연소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수지가 달아서 마찰에 의해서 물과의 마찰에서 손실이 된다든가 그다음에 능력 뭐 어떻게 됐든 어떤 이유로 수지 능력이 저하되면은 연수기가 그 자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찰 손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시간 제어 방식보다는 유량 제어가 좀 확실하죠. 약간 돈은 조금 연수기라도 유량 제어 방식이 조금 비싸지만은 그래도 시간 제어 방식보다는 타임보다는 유량이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휴지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휴지 시간이 1, 2개월 이상 될 때는 보관제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보관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연관 부식이 상당히 연관이나 수관이 부식이 상당히 급속하게 일어납니다. 반드시 보관제를 넣지 안 넣고 2, 3개월 이상 가면은 문제 발생이죠. 그다음에 산소 접촉면이 그럴 때 응축 스탱크 개방형 같은 경우 이럴 때는 좀 조심을 수질 관리 측면에서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운전관리적 측면에서 봤을 땐 교본 운전 시간이 길게 유지될 때 1개월 이상 보통 뭐 보름에서 30일 정도로 교본 운전하셔야 되는데 뭐 어떤 데는 매일 교본 운전 아니면은 뭐 일주일 뭐 보름 그런데 한 1개월 정도로 교본 운전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블로우 다운 시간이 짧을 때 그냥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블로우 다운 시키면은 스팀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차피 포화수, 가열된 물은 압력을 가지고 있을 때 포화수, 일기압화에서도 포화수는 물 바깥으로, 보일러 바깥으로 나오면 최적이 1673배로 늘어납니다. 1673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스팀이 나오는데, 뭐 한 10분 정도 나와도 실질적으로는 물 키로수로 보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시간으로 보지 말고, 블로우 다운 할 때는 블로우 다운 수면 이렇게 눈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빼버리세요. 그다음 자동 블로우 장치를 너무 신뢰해도 이게 어렵고요. 이 부분도 왜냐면 보통 자동 블로우 장치 이렇게 보면 특히 관리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임으로 잠깐 몇 초 단위로 이렇게 뿜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믿고 블로우 다운을 실질적으로 수동으로 안 하면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하 변동이 심하게 유지될 때는 연관이나 수관이 노출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가수면에 의해서 그때는 그 연관이나 수관에 많은 그 피로를 줘가지고 연관 수관이 찢어지거나 깨집니다. 그래서 누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너무 고압으로 보일러를 운전할 때 최고 사용 압력에 가깝게 설계 압력에 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한 90% 이하 설계 압력에. 그다음 관리자의 여러분들의 우리 기계설비 위주의 관심이 약할 때 뭐든지 장비는 관리자가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수 농도가 너무 높을 때 첨관제 과다라든가 블루단을 미실시 했을 때. 그 다음에 관수 수위가 낮게 유지될 때 이럴 때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연관과 수관이 이렇게 노출이 되죠. 대기 중에, 공기 중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요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장비 교체나 변경 시 이는 뭐냐면 버너 교체, 버너 교체할 때 이거 버너 회사 아무 데나 하지 말고요. 이 버너 제조사에 따라 화염 길이가 LNG라도 짧은 버너가 있고 긴 버너가 있어요. 근데 보통 가스용 버너는 화염이 긴데 좀 특별하게 긴 버너들이 있거든요. 제조사별로.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알아보고 버너 설치하셔야지 교체할 때. 또 특히 연료 변경, 이 유류에서 가스로 변경할 때 화실 보통 유류용 보일러로 제작됐을 때는 화실이 약간 짧습니다. LNG보다.
그래가지고 그 길이 차이에서 LNG를 바꿨을 때 그 화염이 후 익실 폭발구를 불이 때려가지고 그 연관 후면 연관이 크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랙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 보일러가 누수되는 부분이 많고 결국은 교체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일러 약식 교체인데 요거는 기존 연관을 다 띄어내고 사상 요 구멍마다 다 이거 저 사상을 해야 돼. 뭐냐면 샌딩을 다 해야 연관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연관 끼고 다시 끼고 확관하고 여기 저 용접으로 보이는 건 다 스테이죠. 스테이는 다 용접하고 나머지는 확관 작업하고 그다음 수압 검사하고 10kg 이상. 그러니까 이 후면 익실이 누수되는 거 보면 다 그래요. 물론 노후에 의한 그 누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불이 화염 길이가 세게 됐거나 아니면 뭐 어떤 저 상부 노출이 이게 연관이 노출돼서 여기서부터 조금 새면서 물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 다 이게 상합니다. 그래서 다 나가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요 크랙 가는 게 보이죠? 요거는 보수가 안 돼요. 왜? 얘는 용접해봐야 계속 안으로 타고 들어가서 용접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불길이 후면을 때려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왜? 이 용접한 부위, 지금 이거 보면 다 용접한 건데, 용접했는데도 얘가 용접 부위보다 길게 나오면 이게 보통 1mm 이내로 용접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3, 4mm로 늘어나 있으면 물이 없기 때문에 이게 불길이 세게 때리면 크랙이 갑니다. 이렇게 연관이. 그래서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되고 여기도 역시 그렇게 누수가 위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다 금방 부식이 되고 금방 속된 말로 썩죠. 그러니까 요 세관이나 이런 거 할 때 잘 보시고 관심 있게 관리자들도 들여다 보시고 세관할 때 그 다음에 여기는 화실이지만은 수실 같은 데 들여다보고 전부식이 있는지 저 피놀이 생겼는지 좀 봐야 되는데 대부분 안 보죠. 관심 없지. 가능하면 좀 세관할 때 한번 들여다보세요. 저희 템스크 ENG는 특허 이거는 재증발전기 회수하는 장치 특허를 냈습니다. 특허를 받았고 여러분들이 템스크 ENG와 협업이 뭡니까? 템스크 ENG와 그 같이 업무를 처리하시면은 뭐 세관을 한다든가 배관 공사를 저희하고 같이 나눠서 하면은 저희는 그 시설에 대해서 에너지 진단이라든가 유틸리티 진단을 해드려요. 문제점이 뭔지 또 아니면 문제점을 말씀하시면 문제점을 해결해 드립니다. 별도로 돈을 안 받고 무료로.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연락 주세요. 일단. 네, 저희는 그 기술이 최고가 되는 날까지 저는 이 유튜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은 화력지원 최저선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동영상 거기에 제가 지금 올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말이나 영상이 있을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